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요즘 태국인들이 한국의 이 출입국의 까다로운 이 심사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 30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반한 감정이 아주 극도로 이르고 있다 해서 좀 국내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최근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그냥 관광 가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이런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태국하고 한국하고는 관계가 아주 좋았죠. 좋았습니다. 보니까 1959년도에 수교를 맺어서 서로 계속 우방국으로서의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 그리고 1981년도서부터 태국하고 한국은 무비자로 그냥 90일간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태국에 무비자로 많이 갔고, 그리고 태국인들은 그동안은 많이 안 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 18년도 이후서부터 2015년도 그때 이후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국에 결혼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관광으로 무비자를 통해서 관광으로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불법 체류, 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태국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거의 한 번 14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미등록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이 42만, 43만 명 가까이 지금 이르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4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의 출입국에서도 이 태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어느 때보다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법무부가 한참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이 마약 문제죠.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마약이 유통이 돼서 지금 언론에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국인들도 무더기로 몇십 명씩 이렇게 단속되고 걸렸다. 그래서 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 법무부는 태국인들의 이 무비자 입국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관광을 오고자 하는 이런 젊은이들 이렇게 엄격하게 또 입국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불법 체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국 심사를 또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한국 정부의 이런 출입국 이런 행정 이대로 좋은가? 지금 저는 요번에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렇게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았고, 또 태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K-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요. 한국의 영화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의 자동차, 또 이 전자제품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출입국 입국 심사가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쓰여서 한국 작품을 이제 사용하지 말라, 한국에 관광 가지 말라 하면서 이 반항 감정이 고조가 되고, 오히려 그게 이제 일본으로 다른 나라로 이 발길을 옮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렇게 좋았던 양국 관계도 이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출입국 행정이 결국은 이렇게 양국 국민 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중요한 이런 역할로 대두되는 하나의 그 표본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출입국 행정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에
태국 관광객 이렇게 한국에 반한 감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에 이 중국 동포들, 그때도 중국 동포들도 뭐 한 10만 명 가까이 좀 넘게 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이 합법화 조치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방문 취업 체류가 되면서 많이 좀 상황이 나아지면서 어떤 동포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이런 반항 감정도 많이 이제는 나아지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에 있는 좋은 어떤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중국 동포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무비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된 이 태국 태국인들과 한국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는 두 번째로 이 한국 출입국 당국에서 이 관심을 갖고 이 풀어가야 할 주요 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는 태국인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태국의 이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의 태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또 외교부 당국자도, 태국을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양국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해가지고 뭐 곧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양국 정부가 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양국 정부가 잘 풀어가려면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지금 그거를 같이 공조해서 풀어가고, 더 나아가 또 이 문제는 어쨌든 한국의 이 출입국 행정, 이게 또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냐. 또 어떻게 보면 태국인들의 특히 이 감수성이 예민한 20, 30대 이 자존심을 건드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래서 거기에 또 뭔가 이 순응하는 이 출입국 행정을 펼쳐야 해야지 않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의 좀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이 태국인들 어떻게 이 불만을 담고 있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김다게 태국에 있는 SNS죠. 이런 데 보니까 뭐 한국 여행 금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입국할 때 까다로운 출입국 심사에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 다음에 과거에 4번이나 한국에 갔었고 최근 왕복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 입국 조건을 갖췄는데도 한국 입국을 거절당했다. 그리고 또 지금껏 10번 넘게 한국을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구금당한 뒤 추방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 또 한국이 태국을 차별한다면 우리도 한국 관련 소비를 멈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국은 아마도 태국인이 여행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일 것이다. 일본을 2차례 방문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는데 차별받으면서까지 한국 여행을 하고 싶지 않다. 네, 태국에 한국에 관광 오고자 했던 20대, 30대들의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증오로 태국인들이 한국에 등 돌린 이유 하면서 이 현지 언론 매체들도 이 현상을 이렇게 주역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좀 이런 거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우선은 저는 일단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이 불법 취업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거기에는 분명히 이 중간에 이 브로커가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좀 색출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럼 뭐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이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관광을 빙자해서 이렇게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불법 취업하면서 취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양국 정부의 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가 어쨌든 태국인들이 관광으로 와서 불법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비자로 협정 맺었지만은 지난 4월 1일부터 ETA,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행 허가제를 해주는 그 제도를 실시 적용을 하고 있죠, 태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ETA, 이 제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때 정확하게 정말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거기서 좀 모두 아주 명확하게 하고. 근데 문제는 ETA에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입국 공항장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거절당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동포분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비자가 나왔는데 한국 입국장에서 못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정말 이 비행기 값도 그렇고 손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ETA 그것까지 통과가 돼서 입국 시상까지 왔는데 입국 불허를 받았다. 그리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씩 감금시켜 놓고 강제 추방시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출입국 행정에서 이런 것을 최대한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국인들의 지금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달인가요? 인천의 한 클럽에서 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뭐 태국의 콘서트장에 이제 태국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근데 거기에 불시에 출입국이 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80명 넘게 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단속이 됐고, 아마 이제 강제 출방이 됐겠죠. 그 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데, 그 클럽이 글쎄요, 뭐 어떤 장소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태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그런 장소에서는 문화 활동이니까 좀 뭐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문화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았지 않겠는가. 그것까지 그렇게 급습해가지고 단속 활동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출입국 행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뭐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거의 현지의 SNS 통해서 알려지니까 뭐 상당히 좀 격앙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당한 이 반항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배려하는 이 출입국 행정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로 미등록 상태에서 있는 외국인들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한국의 농어촌의 어떤 일손의 큰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국 출입 당국에서 뭐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잘 못하고 이제는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이고자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서 출입국 법무부는 정확히 현실적인 그런 대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뭐 잦은 출국을 유도를 하든 아니면 불법 체류자의 어떤 불법 취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 대안,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태국인들이 이거 한국에 대한 정말 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태국인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반항 감정에 극에 달해서 상당히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뉴스를 보고 참 답답한 마음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데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우세기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